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벌써 228명이나 300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엄청 저에게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이랍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제가 이제 교류하고 싶은 전 유튜버라서 댓글로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라든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연락을 주시는데요.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걸 질문 주셨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총 한 7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으로 석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학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석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CV에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연구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CV에 무엇을 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경험만 적으셨는지 아니면 뭐라도 한 줄 적어서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드린 답변은 우선 석사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를 들어가도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 석사 학위라도 있으면 더 승진이 잘 되거나 아니면 석사 학위가 있어야지만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석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력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연구실에서 교수님도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선호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력이 따로 없었고 하지만 CV에 적을 때는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대학교 때만 한 것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거를 이 전공과 관련해서 했는지 아니면 전공이랑 관련이 안 돼도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액티비티한 활동을 한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컨퍼런스에 자원봉사를 갔다거나 관련이 없어도 그런 것도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이 분이 경제학을 가시기를 원하니까 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제관념을 익혔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좀 CV에 적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V에 대단한 걸 적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모든 거 그거를 다 좀 전공이랑 연관시켜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독자님이 주신 질문은 저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에 진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게 되었고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캐나다로 대학원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따로 경력이 없어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질문이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캐나다 대학원 입학하고 졸업하고 나서 캐나다에 계속 정착해서 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원 졸업 이후 캐나다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후기 같은 거는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듣거나 해보면 얻는 정보로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에 있는 달하우지 대학교 4년제 대학교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대학원이라서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NSCC라고 전문대가 있어요. 2년제 전문대가 있는데 그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3년의 워킹 퍼밋을 줍니다. 비자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죠. 3년 동안. 영주권을 받게 되는 조건은 졸업 후 1년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풀타임이라는 거는 뭐 잠깐 오전에 알바, 오후에 알바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쫙 일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일하는 그렇게 일을 1년 동안 풀타임으로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요. 영어 시험의 조건은 제가 찾아보니까 IELTS 일반적으로 많이 토플이랑 같이 치시는 근데 토플은 안 되고 IELTS 되시고 그 다음에 셀핍이라고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만 치시면 되고요. 캐나다 연방 영주권 신청 시 점수랑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점수랑 캐나다 퀘벡 영주권 신청 시 점수랑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시험마다의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종류는 IELTS랑 셀핍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어 성적은 그때 돼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대학을 이미 졸업했고 또 대학원을 졸업했고 하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은 될 것 같고, 영어 성적의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거나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독자분은 뭐 따로 질문은 주시지 않았는데, 회사를 지금 다니시고 있고 가정도 있으신 분이신데, 회사에서 석사를 어디론가 이제 붙으면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토플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저의 유튜버를 보시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캐나다에 지금 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학교를 다니면 자녀의 교육이 다 공짜더라고요. 이거는 캐나다 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노바스코샤 주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에 학교를 오게 되면 자녀의 교육은 다 공짜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으니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오시라고 그런 응원의 말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구독자님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전문대에서 식품 영양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졸업 후에 호주에 갔다가 캐나다로 2학년 혹은 3학년 달하우지 대학교에 편입하고 싶습니다. 식품 영양학과가 어떤 캠퍼스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제가 있는 트루로랑 그 다음에 헬리팩스, 여기서 1시간 떨어진 좀 더 큰 도시인 헬리팩스에 이렇게 두 개의 학교가 있는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헬리팩스에 관한 영상도 자주 올리는데 그건 제가 놀러 갔을 때 찍는 거고, 저는 트루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팩스가 노바스코샤주에선 좀 큰 도시고, 트루로랑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달하우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헬리팩스에 메인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로 캠퍼스에는 Agriculture 캠퍼스라고 해서 농대 종류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Aquaculture이라든지 아니면 vet, 수의학과도 여기 Agriculture 캠퍼스에 있고요. 그 전공이 겹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헬리팩스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다 이렇진 않고, 그게 약간 농대라든지 아쿠아컬처 양식 쪽이라든지 업 쪽, 그 다음에 또 수의학과 이렇게 관련된 과는 트루로 캠퍼스에 있고요. 헬리팩스에 좀 더 다양한 과가 많죠.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아마 식품 영양학과는 아마도 이제 헬리팩스 쪽에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번 그거를 구별해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griculture Business, 그 다음 Agriculture Economics, Animal Science, Aquaculture, 그 다음에 Engineering. 근데 Engineering은 저가 있는 데인데 되게 컴퓨터 공학과라기보다도 좀 농대 공대에 가까운, 그래서 농업 기계를 되게 공대적으로 한다든지 머신 러닝한 그런 기술들을 농업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입니다.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구글에다가 Dalhousie University Agriculture Campus Programs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독자님은 헬리팩스 쪽으로 아예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데,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캐네디언 크레덴셜이 필요하니까 유학을 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내년 9월에 NSCC라는 노바스코샤주의 커뮤니티 컬리지 인 NSCC를 들어오시려고 하셨고, 그 NSCC를 들어오려면 TOEFL 미니멈 테스트 스코어이 80점이고 IELTS 점수의 미니멈 스코어는 6.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려고 하는데 어떤 어학원을 추천해 주시는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헬리팩스에 가면 어학원이 몇 개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Halifax Language Institute Canada, CLLC 여기가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레벨에 따라서 몇 개월을 수료해야지 이 점수가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NSCC 같은 경우는 헬리팩스에도 있고 트루로에도 있어요. 되게 노바스코샤주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트루로 캠퍼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헬리팩스 같은 경우는 NSCC가 자리가 좀 프랙티컬한 전공의 과들은 되게 2년 정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전기공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이런 건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트루로에 있는 과 중에는 오픈하우스 때 제가 가봤는데
뭐 컴퓨터 공학과 IT 디벨롭먼트도 있고 게임 디벨롭먼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과들이 있어서 출로 캠퍼스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NSCC의 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서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2,000불씩 총 2년에 24,000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캐나다로 들어올 때 통장에 잔고에 이제 학비 24,000불이랑 생활비 어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를 보여주어야지 캐나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과를 어떤 거를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되게 한국인 학생들 또는 한국인 사람들이 유아교육과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취직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도 많이 다니는 걸 봤고 또 간호학과? 너싱 하는 그 학과도 많이 다니는 사람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통한 구독자님들과의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궁금증이 해결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